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소통 테이너 오아빠 오종철 그리고 욕 테라피스트 총각내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수행회. 우리 오늘 박대호 마스터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D만 보고 와가지고 멘토 해주세요. 너무 존경합니다. 너무 멋지세요 하고 와요. 근데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의 P도 보고 S도 보고 다 봐야죠. 그걸 보면서 이제 막 또 실망했다 그러고 어디 가서 SNS에 이런 인간 진짜 나쁜 인간이라고 욕하고 참 저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그런 거가 같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함부로 그 사람 판단하지 말고 그냥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것만 해도 모자른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다음에 제가 제안했던 것이 뭐냐면 긍정 사이트를 만들자. 그러니까 거기 기사는 하루 종일 좋은 내용들만 올라오고 선행한 얘기 그리고 댓글도 다 힘내세요, 멋지세요 이런 것만 쓰게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부정적인 아예 쓰지도 못하게. 그래서 긍정 사이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제안했는데요. 씹혔어. 말도 안 된대. 아니 진짜 그 심리학 실험 중에 있대잖아요. 내가 회사에 리더분들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가 오늘 나 회사 가면 직원들 막 칭찬해 줄 것만 찾아야지 하고서 딱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칭찬할 것만 보인대요. 그런데 진짜 똑같은 날인데 나 오늘 완전히 얘네 오늘 하나라도 걸리면 알아서 해봐 이러고 작정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마음에 안 드는 것만 그날 유독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그걸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어떤 건 감사하고 어떤 건 비난거리고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의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얘기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박대호 마스터는 이제 사람들에게 정말 눈물의 양을 많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이건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우리가 보통 관계의 황금률을 기브 앤 테이크의 시대를 많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정립하고자 하는 건 기브 앤 포겟입니다. 포겟. 내가 이거 주고 그걸 잊어버리면 저는 그 사람들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었기 때문에 그 중에 0.1%라도 받아야지라는 생각이 관계를 힘들게 만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으면 제가 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의 요구사항이 자꾸 그 사람한테 이렇게 첨부가 되다 보니까 저 사람을 올바르게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 넓네. 그래서 절대 두 번은 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워보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기부가 없습니다. 최근은 아닌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제가 한 2년 전에 안동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강의 끝나고 술을 마시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리운전을 대구까지 불러서 가는데 한 20살 정도 된 대학생이 대리운전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동안 대구를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아니 이런저런 얘기였어요? 또 강연을 해줬어요? 강연 플러스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또 이건 유료고 무료는 따로 있다. 그렇죠. 저는 항상 이제 무료까지만 공개하고 무료고 유료 따로 있다. 이게 그렇죠. 근데 대학생들한테는 100% 무료로 진행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본인 어머님께서 투석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집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 원래 누나가 다른 도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그 공무원을 포기하고 어머님 수발을 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대학교 1학년인데 지금 다른 친구들처럼 놀지 못하고 공부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낮에는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래서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강연을 끝나고 술 마신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 대리운전에서 대구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 딱 도착해서 그 대리비를 줘야 되는데 지갑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 내려달라. 그래서 편의점에 돈을 딱 뽑으려다가 한 30만 원을 뽑았어요. 그래서 원래 대리비는 한 5만 원 정도? 그래서 너무 도와주고 싶어서 주고 그래도 이 친구를 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에 학교랑 그 어느 과인지 제가 물어봤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학기 등록금을 제가 그냥 장학금 형식으로 그냥 내준 적이 있어요. 그게 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아까 주고 잊어버리려면서요. 근데 금액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요. 제가 다 잊어버리는데 이 돈을 잘 못 잊어버리겠어요. 제가 다른 건 다 잊어버리는데 돈에 대해서 좀 못 잊어버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아까 첫 번째는 give and forget이었고 두 번째는 관계를 맺으면서 저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라. 우리 그 아들러의 심리학이 벌써 수백 년 전에 나왔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프로이트의 어떤 인과론적인 그런 그 설명이 아니라 목적론적.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상처가 지금 내 모습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은 미래를 위한 나의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 아들러의 심리학이 저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을 아주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제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과제의 분리가 되면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지만 지금 어려운 시대를 내가 굳건하게 나를 자존을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처럼 매일 미움 받으면요, 뭐 용기도 필요 없고 그냥 삶이에요. 그냥 미움 받을 삶 이렇게 하면 안 돼?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내 주위에 10명 있으면 2명은 나를 싫어하고 7명은 관심 없고 1명이 저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요? 그럼 저는 그 1명을 보고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미움받을 삶. 용기가 아니라 미움받을 삶. 그러니까 그런 통계가 있어요? 내 주변에 보면 7명은 관심이 아예 없고 2명은 미워하고 2명은 나를 천천히 원수처럼 미워하고 그나마 1명이 심리학과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고. 근데 나는 좀 반대겠다. 자, 그럼 또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나요? 세 번째는 우리 오정철 대표님이 말씀하신 건데 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건데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거죠. 피그말리온. 예전에 그리스에 그 피그말리온이라는 이렇게 조각가가 있었는데 여신을 아주 예쁘게 조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조각을 다 하고 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신에게 이제 기도를 하죠. 이 여인이 이 조각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그 조각이 실제 사람이 됐다는 게 피그말리온 효과거든요.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의 긍정성을 내가 답보하고 살아가느냐. 그 긍정성이 긍정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요. 그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안 좋은 점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긍정의 눈으로 봐주는 게 관계의 가장 큰 황금줄이지 않을까. 근데 이게 사실은 말씀은 쉽지만 이게 사실 이게 행동으로 쉽진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런 걸 연습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팁 좀 주세요. 바인더하고도 좀 연결이 됐는데요. 저는 바인더를 쓰면 우리가 그 바인더를 잘 못 쓰시는 분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모든 거를 다 기록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못 써요. 제가 굳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다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신 바인더에 뭘 적냐면은 내가 하루를 돌아봤을 때 정말 나에게 의미 있었던 사건들만 적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2시에 2시간 동안 누구랑 미팅을 했어요. 그럼 내가 미팅을 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장점만을 내가 적어놓고 내가 이 사람을 2번째 만날 때 그 첫 번째 적었던 장점을 보고 이 사람을 만나러 가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봤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칭찬이나 내가 해줄 수 있는 어떤 좋은 말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바인더에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만 적어도 그 사람은 바인더를 잘 적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인더 보시면 막 빽빽하게 색깔 휘황찬란하게 예쁘게 적는 걸 잘 적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루에 한 가지만 대신 하루를 넘기지 않고 매일매일의 기록을 이어가는 것. 그게 바인더를 정말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핸드폰에 전화번호 밑에 메모 기능이 요즘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만나고 나면 밑에 적어요. 이 새끼 또 만나지 말아야지. 써야 되는 새끼. 이 새끼 쓰레기 같은 새끼 이거. 재활용 안 되는 새끼. 저는요, 그래서 전화번호에 보면 나쁜 놈들은 앞에 개새끼라고 써놨어요. 그 전화 딱 뜨면 아우 개새끼야. 예,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좋은 사람은 좋은 놈이라고 써놨어요. 난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뭐라고 뜨는지. 우리 종철 씨는 그냥 오라고 써놨어요. 또 그런 부분이 있는지 또 몰랐네. 그래서 지금 여기 제 핸드폰에 아이가 13명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은 왜 개예요? 아니 저는요 이렇게 인간들. 만나면 이런 사람 있어요. 그 지 거 공유 안 하고 지 거 안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인맥도요. 우리 종철 씨랑 우리는 서로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막 소개시켜줘요. 근데 이런 놈도 있어요.
소개만 받고 절대 자기 인맥들 이렇게 안 푸는 사람. 그다음에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인데 야 예를 들어 박대호 대표님 제가 왜 좋아하냐면 의리의 남자예요. 대호야 미국에서 강연했는데 무료야. 네가 가서 비행기값 네가 내고 가서 좀 해줘. 그러면 형님 가야죠. 그럼요. 사람은 사실 그런 게 필요해. 근데 어떤 새끼들은 이런 새끼 있어요. 형님 제가 하루 자리비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근데 지금 저보고 일주일을 비우시라고요. 형 계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있어요. 7을 놓고요. 곱하기 형님 안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의 기준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공유하고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박대호 대표님은 미래에 어떤 모습,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이거 거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지금. 예, 제가 꿈이 있습니다. 제가 2030년도까지 제가 하고 있는 교육이 조금은 우리가 듣기에 고가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국의 15개 지역에 한 20억 정도 되는 빌딩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무료 그 교육을 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 유료라고 장난을 좀 했었는데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주위에 청소년들 중에 정말 단체가 어려운 단체나 좀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힘든 단체가 있다면 저는 그냥 재능 기부로 가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전국에 어디라도 제가 간식 사들고 가서 그런 교육을 우리 청소년들이 받아야지만 그들이 나중에 컸을 때 우리나라 국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2030년에 정말 20억짜리 빌딩도 소유했어요. 사람들이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3가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저의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어떤 거죠?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동기부여가 되자가 저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치관 때문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공헌력입니다. 공헌력. 공헌력. 공헌. 손자병법을 10,000번 읽으신 노병천 박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내 직업에 정말 장기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 천직이 되려면 그 직업에 2가지가 필요하다. 하나가 전문성이고 하나가 공헌력이다. 우리는 너무나 전문성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자기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공헌력이라는 요소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공헌의 씨앗이 되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이 2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세 번째는 좀 개인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아버지를 위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버지께 못했던 것들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나눔으로써 저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이제 그렇게 전하고 싶다라는 게 제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인사와 더불어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너무 그 좋은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이영석 대표님과 오정철 대표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좋은 강연자 이렇게 대관해 주신 강인선 대표님께 너무 큰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챌린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호 박사에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